코로나 이후에 IDC 센터 건설 재개로 베트남 광 케이블 관련해서 매출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나요? 광 케이블은 사업 보고서나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면 매출 비중이 그렇게 아직까지 크진 않아요. 실제 IDC 센터 광 케이블도 케이블이지만 결국에는 UTP 케이블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내수로 더 확대를 해나가려는 거고 그런 와중에 베트남 내수의 IDC 센터로 인해서 전력 케이블과 통신선의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엄청나게 광 케이블이나 UTP가 내수에서 수요가 확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회가 계속 열린다는 거죠. UTP 케이블의 북미 쪽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판매량 증가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매출은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비에텔사랑 광 케이블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계약에 대해서 백인재 대표님께서 이번 계약은 기존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서 대형 통신 사업자로 고객층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존 프로젝트에 비해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건가요? 계약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고객과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같은 그런 통신업자에게 납품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베트남 내에 그런 IDC 센터나 건물들이 올라갈 때 광 케이블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보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력 케이블뿐만 아니라 통신 케이블도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쪽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통신 케이블 쪽에서 대형 회사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좋은 레퍼런스가 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북미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쪽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보니까 2023년부터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지금도 이쪽은 수요가 좋아서 수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올해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매출의 증가도 있지만 수익성 개선이 훨씬 좀 도드러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믹스가 더 좋아져서 고부가 제품 믹스로 바뀌면서 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이 한 68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액은 성장을 했는데 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보다 0.2% 그리고 전분기보다 1.2% 하락했다고 해요. 2분기는 수익성이 좋은 UTP나 이런 쪽 매출이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회복될 거라고 하던데 2분기 수익성이 전 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전망인가요? 네, 전분기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세가 작년에 3분기에 호치민 쪽에 코로나로 셧다운이 한 번 됐었어요. 지역적인 봉쇄가 되면서 일부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다가 10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갔어요. 하필 1분기가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제일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간지 얼마 안 되고 비수기까지 겹쳐가지고 전류 프로젝트들이 좀 나오는 시기가 조금 미뤄졌어요. 4월 달부터는 꾸준하게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명절도 껴있어서 베트남 내수 시장은 비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명절 껴있고 해서요. 비수기 플러스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특히 내수 시장에서의 전력 프로젝트 발주가 조금 더뎠어요. 그런데 4월부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발주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하반기부터 통신선이 북미 쪽 수요 증가로 제품 믹스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만 참고하실 점은 최근의 경기가 많이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최근의 동가의 흐름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베트남 내수 시장 자체는 경기는 아직까지는 좋은데 글로벌 경기가 지금 나빠진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 역할을 지금 동가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판가의 동가를 다 판가에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에서의 흐름은 동가의 흐름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레깅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두고 보시면 좀 참조할 만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동가는 3분기, 4분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판가 정가는 단기별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 다르고 비교적 근데 대형 프로젝트들은 1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현재 계약을 하고 나면 실제 매출이 나오기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가 차세대 주력 제품 부스닥트 같은 경우 2021년 매출이 139억으로 전년 대비 한 90% 증가했다고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2022년에도 빠르게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부스닥트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부스닥트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도 그 정도 규모를 했어요. 22년 계획은 그래도 20% 이상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요. 20%가 증가하는 게 일단은 21년도 금액이 전체 매출 금액 대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부스닥트 내에서는 그래도 20% 정도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캐파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한 240억 정도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LSB나 배전 부분의 경우 저부가 프로젝트에 대하여 2분기부터 판가 정가 등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다소 회복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배전 부분에서 2분기부터는 판가 정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판가 전가라는 게 운송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2분기까지는 운송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0%다 전가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내수시장에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부터 종고부가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졌다. 그래서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 지역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LSB나 배전 부문 내수시장 규모 확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중화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지중화 프로젝트는 저희가 상장 이전부터는 호치민 쪽에 계속 있었고요. 지금 하노이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케이블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지중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부가 프로젝트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SCV UTP 통신선 3월에 생산 능력 증설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가동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0% 정도 증설 효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최근에 캐파 증설 공시를 진행을 했어요. 그게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플러스 한 10에서 15% 정도 캐파 증설 효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북미 쪽으로 해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품 생산하고 납품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통신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추가 공시가 6월 8일에 공시한 LSCV UTP 증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투자 목적이 북미 시장의 UTP, 케이블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확대로 표기가 됐었어요. 북미 시장 수출 강화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미 시장 UTP 수출액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거의 저희 70% 이상을 그쪽 시장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UTP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로 해서 랜선이 등급이 구분이 되는데요. 카테고리 5 제품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카테고리 5라고 해서 100MB 그런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케이블이에요. 이제는 5G 시대로 가면서 기가바이트급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는 6 이상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카테고리 5급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됐었다면 카테고리 6급으로 비중을 많이 늘리려고 투자를 한 거고요. 카테고리 5급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외주를 줘가지고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생산 캐파는 15% 정도 늘어날 거라 예상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외주업체를 잘 써서 이용을 하면 매출 규모는 더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카테고리 6급이 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믹스도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매출의 증가분 대비해서 이익의 증가분은 더 클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체 캐파 증설량은 한 15%인데 아예 카테고리 6 제품으로 변화되면서 이익률 자체가 달라서 증설량 이상의 플러스 효과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투자 종료일은 올해 12월 31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증설분이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23년 1분기부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증설 최종 종료가 31일이고 목표가 그 중간에 일부 완료가 되는 제품 설비들에 대해서는 빠르면 4분기부터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도 좀 나올 겁니다. 부분 가동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시라는 거는 최종 완료를 기준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4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북미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증설해서 가동되는 것 순으로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SGM 쪽 미얀마 정세는 계속 불안정하잖아요. 그럼에도 좀 수주증대나 원가 절감 노력으로 흑자를 2분기 연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분기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나요? 3분기 연속 할 거예요.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얀마 환율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기인했던 문제인데요. 저희가 원자재를 살 때는 달러로 사고 미얀마 내수에서 매출을 일으키면 미얀마 통화를 받다 보니까 두 통화 간에 그런 갭이 생기면서 환율 차이 때문에 수주를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긴 했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많이 힘들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원가 절감 노력과 선별 수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버텨왔고요. 현재는 미얀마 내 전력청으로부터 저희가 수주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쿠데타가 없었더라면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많은 매출과 이익이 좀 나왔겠지만요. 비록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적자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영업이익도 LSGM 창사 이래 그래도 제대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나름 전체 연결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적으로 고부가 제품이 초고압 전력선이랑 광케이블 UTP 그리고 또 차세대 제품으로 매출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부스닥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제품들 중에 가장 이익률이 높은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스닥트랑 UTP 쪽, 북미 쪽 납품하는 것들이 이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초고압 가공선이라고 해서 도심 외곽 지역에 나가면 알루미늄 철탑에 걸려있는 송전선이에요. 발전소에서 전력이 생산이 되면 도시 근교까지는 이 알루미늄 가공선으로 전력을 송전을 합니다. 베트남의 도시 외곽 지역에 발전소가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송전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송전선의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서 송전선이 좀 이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중 초고압 케이블 그러니까 송전선이 땅 위에 있으면 가공선이고 밑으로 들어가면 지중 초고압 케이블이에요. 지중 초고압 케이블은 원체 비싸기도 하고 땅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케이블을 매설을 해야 되는데요. 대형 공사다 보니까 베트남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이 사업이 확장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결국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심 미관 사업을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지중 초고압 케이블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과거에 한국에서의 LS전선이나 대한전선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초고압 케이블 수주를 받았을 때 이익률을 감안을 하면 추후에는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이익률이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스닥트 UTP 그리고 가공선 순이고 그 외에 이제 배전 쪽에서는 전봇대에 걸려있는 케이블이 LV 케이블이고 그게 지중화를 통해서 땅 밑으로 들어가면 MV 케이블인데 MV, LV급으로 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